정 씨에 대해서 또한 재산 조회를 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빼돌렸다는 증거거든요. 배당해준다 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다 돈을 한 3억 줬었어요. 근데 만나가 자살해버렸어 지금 싶었는데. 자꾸 하다 멈추고 그러는데 누가 그냥 밝혔어요. 구독자 제보를 받고 찾아온 이곳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폐건물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택가에 폐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펜스로 주위를 막아 놓았지만 건물 위로 꽂혀있는 철근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심지어 이 건물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위험한 모습입니다. 주변 웬만한 주택보다 규모가 큰 폐건물. 14년째 왜 이렇게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땅짓고 취재 결과 이 폐건물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한 수십 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6년 전 23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지는 당곡시장으로 불리던 시장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10평 남짓한 가게 20개에서 30개가 모여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 당곡시장으로 불릴 만큼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이 부지의 최초 소유자는 5명이었습니다. 시장을 운영하던 주민들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데요. 1987년 이 지분을 봉신산업이라는 주식회사가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봉신산업이 지분을 모두 모은 건 2006년. 이 땅의 주인이 되자 봉신산업은 당곡시장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바로 당곡 프라자로 말이죠. 2007년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당곡 프라자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주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시장이 깔끔한 현대식 건물로 올라선다니 말이죠. 당곡 프라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의 근린상가 건물로 계획됐습니다. 시행사는 봉신산업, 시공사는 보람건설이었는데요. 2010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지어졌던 이 건물은 2009년 8월에 골주만 올라간 상태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때인데 봉신산업도 그 여파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올 상가로 처음에 지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아래층을 좀 상가로 하고 위층을 좀 주택으로 했으면은 분양이 됐을 텐데 상가로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전철역도 없었고 무슨 분양이 안 돼서 망한 거지. 처음부터 상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결국 공사가 중단된 후 봉신산업은 건물의 일부분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기사회생을 노립니다. 2011년 8월 서울시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 늦은 대처였던 걸까요? 결국 봉신산업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돈만 날리게 된 겁니다. 당곡 프라자의 분양권을 받으려 투자했었던 Y씨 부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아직까지 유치권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를 못 견디던 부인은 결국 1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요. 배당해준다 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다 돈을 한 3억 줬었어요. 근데 만나가 자살해버렸어 지금 싶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많죠. 몇십억이 넘겠죠.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4, 50억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이 땅은 2015년 공매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꿈이 컸던 시행사의 사업 실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짓고는 사건 추적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곡 프라자에서 직선거리 400m 정도 떨어진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요. 가야 위드안이란 이곳도 당곡 프라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 가야 쇼핑이라는 마트를 재개발한 곳인데요. 이 건물의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 37억 원을 횡령, 감옥에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중 대표가 구속되면서 공정률 47%에서 멈추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분양 계약자들이 돈을 모아 공정률 90%까지 만들면서 입주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100% 준공된 건물이 아니면 분양대금을 완납한 주민이라도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이런 빈틈을 이용해 용역 세력이 침투하게 됩니다. 불법 임대업과 건물 점유를 주장하며 수분양자들을 폭행하고 내쫓았던 일이 있었죠. 기사와 영상으로도 보도가 많이 됐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건물이 당곡 프라자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당곡 프라자와 이 건물의 시행사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법인 회사명은 주식회사 봉신산업과 남부중앙시장으로 다릅니다만 대표자 이름이 똑같은데요.
당시 보도됐던 기사에 따르면 대표 정모 씨는 2008년 가야 위드한 분양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피해자가 대략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정 씨에 대해서 또한 재산 조회를 보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빼돌렸다는 증거거든요. 병 들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화병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피만 빨아먹고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횡령 시기는 한창 당곡프라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대표 정 씨가 당곡프라자의 부도를 막으려 횡령을 한 건지 한 몫을 크게 챙길 심산이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잘 운영되던 옛 시장과 마트를 현재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죠.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관악구청에 문의했지만 회신이 없었는데요. 추적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도 토지 거래는 계속 이뤄졌습니다. A주식회사는 2018년 108억 원의 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3년 뒤인 2021년 B유한회사가 매입한 금액은 220억 원, 3년 만에 땅값이 2배 올랐습니다. B유한회사는 매입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C주식회사에 다시 토지를 매각하는데요. C주식회사가 현재의 소유주입니다. C주식회사 관계자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계획이 나온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다라고 말했는데요. 아직 유치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토지가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유치권은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토지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면 사실상 유치권자가 토지 주인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게 관행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선호하지 않는 부동산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예, 거래는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당국프라자의 경우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건물을 세우려면 건축 허가권과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유치권이 14년째 해결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었던 당국프라자 폐건물. 번듯한 상가를 소유할 꿈을 꾸며 재산을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눈물로 얼룩져 있는 듯합니다.